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국세가 되겠고요, 일명 부유세에 해당합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토지를 과다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전국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서 6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그 기준이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6월 1일 토지라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매년 12월 15일까지인데 올해는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6일까지 납부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16일까지 납부를 못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 3%가 부과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지난 20일에 발송을 했기 때문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속속 집주인들 손에 대부분 도착했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의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매물을 던지기보다는 집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합니다. 2019년도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세금이 더 많아지는 그 요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8년도까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였는데요. 올해 2019년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로 인상되었고, 내년도에는 90%, 2021년도에는 95%,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에는 공시가격이 과표가 된다는 것이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를 적용하니까 이제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시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씩 증가되기 때문에 2019년 올해는 물론 2020년, 21년, 22년까지 계속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예정이어서 상당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해는 85%를 곱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되게 되고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과표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 다시 6억 원을 공제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9억 원을 공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올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하게 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니까 매년 세금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해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을 발표하는데 대부분 공시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시가격 인상으로 역시 세금 부담이 커진다. 올해 말이죠,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3.87%가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죠, 2007년도에 15.43% 이후에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공시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셋째는요,
세율 인상입니다. 과세 표준의 0.5%부터 최고 2%까지 적용이 된 세율이 올해부터는 0.5%에서 최고 3.2%까지 세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산출세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세부담의 상한 제도가 있는데, 세부담의 상한이 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100분의 150이었는데 이제는 100분의 30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8년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만약에 1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올해는 100분의 150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50 하면 최고 150만 원을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100분의 3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300이면은 최고 300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3배까지 더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부담의 상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전용 면적이 84.97인데요. 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126만 6,432원으로 지난해 55만 8천원보다 무려 2.3배나 올랐습니다. 이미 납부한 재산세까지 더하면 올해 621만 6,888원의 보유세를 내는 셈이 되겠습니다. 집이 한 채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집이 두 채라고 한다면은 뭐 한 수천만 원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반포자입니다. 84.97제곱미터 2019년도에 공시가격이 15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무려 20.12%가 상승을 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연도 2018년도에 85만 6,960원인데 올해는 163만 4,528원입니다. 무려 종부세가 90.74%가 상승했고요. 총 보유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치니까 706만 8,154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만 계산을 해본 거고요. 60세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게 되게 되면은 연로자 공제라든가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이 줄겠죠. 자,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역시 84.97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2019년 공시가격이 15억 400만 원인데요. 올해 무려 22.08%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55만 800원인데 올해는 126만 6,432원으로서 무려 종부세가 129.93%가 상승을 했고요. 총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21만 6,888원이 되었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죠. 84.43제곱미터 2019년 공시가격이 11억 2천만 원인데 10.24%가 상승했고요. 지난 연도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가 24만 1,280원이었는데 올해는 38만 8,960원으로 61.2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은 399만 3,840원입니다. 이거는 1세대 1주택인데 만약에 1세대 다주택자란다 한다면 이런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최하 3천에서 5천만 원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 이상 그리고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최대 3배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급증하는 세금 부담에 다주택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상인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라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이 전년도 납부액의 200%가 되겠고 3주택 이상의 경우는 300%로 높아집니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부담으로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세금 때문에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터뜨리고 있지만 이들의 자산인 서울 아파트 값은 최근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세금 부담이 있어도 세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집값 상승분이 커서 집주인들이 매매에 나서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역시 양도소득세 부담에 매물을 내놓는 걸 대부분 많이들 망설이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표준세율의 10%가 중과되고 1세대 3주택자는 표준세율의 20%가 더 중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 상승으로 양도 차익이 커져 매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말이죠, 보유세를 좀 높이는 대신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주택 보유자들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주택을 파는 게 순리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의 방법으로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정책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3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올해는 900만 원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집값이 수억 원이나 오르고 있는데 세금 600만 원 정도 추가 정도는 남는 장사 아니냐면서 사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인데 오른 만큼 세금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올랐다면서 팔 생각도 없는 집값은 누가 올렸는데 이제 와서 세금 더 걷어가냐고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1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대상자가 최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수익금액이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 지난해보다 올해 무려 1조 원 이상이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지난해 9월 13일 기획재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을 대폭 인상한 결과입니다. 세 수입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만큼은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